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유림생활 진행의 김보민입니다. 자,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도산 12곡을 해설하고 또 퇴계 선생이 모셔져 있는 도산서원에 관하여 본방송 안동 주재기자이신 이찬규 기자님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문순공 이황 선생은 문묘에 배양된 우리나라 18연의 한 분이시죠. 본관은 진성이시고요. 조명은 서흥, 자는 경호이고 호는 퇴계, 도옹, 퇴도, 청량산인 등 여러 개가 또 있습니다. 시호는 문순이며 또 경북 안동 도산에서 아버지 이식공의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지는 40살의 나이로 사망하여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12세 때 숙부인 송제 이호에게서 수학하였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기자님의 소개를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만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림종합 미디어로 도약, 유교 문화 세계화의 앞장, 선비정신 실천화 확립, 유교 윤리의 현대화 실현이라는 4대 비전을 가지고 개국한 YCN 유림방송 이찬규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제가 대학자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상통하는 현대풀이를 검증된 자료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퇴계 선생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산 12곡을 다시 부르는 일은 우리의 전통 콘텐츠, 즉 역사와 손을 맞잡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산 12곡을 감상하면서 퇴계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교훈이 무엇이며 이 작품을 통해 느끼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점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도산 12곡이 YCN 유림방송에서 방송되고 있거든요. 도산 12곡의 개략을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1연부터 12연까지 1연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도산 12곡을 누가 이 도산 12곡을 지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산 서원에서 모시고 있는 퇴계 이황 선생께서 지었는데 조선 중기 대학자로 벼슬에 나가 정치에 힘을 쓰기보다 지방 고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권력에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로 인해 나라가 혼탁하였던 여러 번의 사활을 거치면서 벼슬에 힘쓰기보다는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에 양성하는 데 많은 성과를 남긴 선비다운 학자였습니다. 참다운 선비로서 퇴계 이황 선생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왜 퇴계는 도산 12곡을 창작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도산 12곡 발에서 밝혀 놓았듯이 도산 12곡이란 퇴계 선생이 지은 것이며 도산 노인이 이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한 소리가 많아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한림별공과 같은 유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며 방탕하고 비루하게 희롱하는 내용인지라 군자가 가히 숭상할 바가 아니다. 다만 근세의 이별의 유가가 세상에 전하니 오히려 이것이 좋다고 하나 역시 예석하게도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한 뜻이 담겨져 있고 온유도누한 내용이 적다. 퇴계는 본래 음악을 알지 못하고 또 세속의 악을 듣기 싫어하여 한가히 지내면서 병을 요양하는 여가의 무릇 성정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항상 시로 나타내었다. 오늘날 날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리 읊을 수는 있어도 곡을 붙여 노래할 수는 없다. 만약 그것을 노래로 부르려고 하면 반드시 시속말로 엮어야 하니 대개 우리나라에서 습속에 부합하는 음악의 가락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이별의 육가를 모방하여 도산 6곡을 둘 지었으니
하나는 뜻을 말하며 언지, 또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이다. 언학,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히게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는 안석에 기대어 듣기도 하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게 한다면 비류하고 탐욕스러워 마음을 싣고 간발하여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가한 일이 혹시나 말썽을 일으키는 단서가 될지 알 수 없고 또 이 곡조가 가히 노래에 부합할지 음절에 하합되는지를 스스로 믿지 못하기에 당분간 한 벌을 써서 상자에 넣어두고 때때로 꺼내서 스스로 살핀다. 가정 44년 을축 점운봄 16 도산 노인 있음. 여기에서 가정 44년은 명족 20년 1565년으로 태계 선생 65세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예. 자, 일연부터 일연을 예. 관련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연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전에 잠시요 태계 누가 지었는지 태계 이황 선생께서 벼슬에서 물러난 뒤 네. 경북 안동 도산에 들어가 학문에 열중하면서 자연 속에 펼치고자 한 태계의 꿈을 담아 지은 12수 연시도로 된 내용입니다. 예, 예. 그 시기는 언제 대략 벼슬에서 물러난 1561년에서 1565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중기 국문시가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6곡 언지와 후 6곡 언한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부를 수 있게 순수 우리말로 창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 6곡 언지는 뜻을 말하는 것으로 학문하는 선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 가야 하는 일관된 뜻을 일컬으며 도산으로 물러나 자연과 교감하면서 느끼는 자연의 감회와 학문하는 선비의 이상적 제약점을 묘사하고 있다. 네. 여기서 태계는 나아감보다는 물러남, 벼슬보다는 수기를 우선하는 가운데 성현이 남긴 올바른 가르침을 깨우쳐 우주의 오묘한 이치와 도를 향해 정진한다는 제약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 6곡 언학이란 배움에 대하여 또는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제시한 것으로 이를 위해 꾸준히 성현의 학문 세계를 탐구해야 한다는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귀와 눈을 열어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터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기에 오직 마음을 집중하여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현도 못다 이룬 학문 세계가 있으니 쉽다고 여겨 오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족한 많은 태계 자신도 매진보다는 비로소 알게 되는 학문 세계가 있으니 어렵다고만 생각하여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얘기 악기의 군자는 음악으로 도를 얻고 소인은 음악으로 욕심을 얻는다는 구절은 군자의 지는 그 마음이 도를 향하고 소인은 지는 그 마음이 욕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지는 도를 향할 수도 있고 욕을 향할 수도 있는 터 태계는 전 6곡을 통해 도를 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후 6곡에서는 이러한 도를 바탕으로 학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1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1년은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의 네.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제1곡을 현대어로 풀이하면은 네. 그 초장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슴하려 여기에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초야 우생 시골에 묻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공명이나 시비를 떠나 살아간들 어떠하겠는가 네. 하물며 천석고왕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질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해설이 있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고 어떠하겠는가. 네. 하물며 천석고왕 자연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이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이황 선생의 일대기를 간략히 보면 1523년 중종 18년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또 1528년 진사가 되었으며 또 1534년 중종 29년 식년문과 을과로 급제하였습니다. 호조 좌랑 등을 거쳐 세자 시강원 문학을 지냈으며 1539년 수찬, 정원 등을 거쳐 형조 좌랑으로 숙문 원교리를 겸직하였습니다. 또 1542년 검상으로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으며 1543년 성균관 사성을 지내고 이어 사인으로 문학 또 교감 등을 겸직하였다고 합니다. 자, 성균관의 사성을 지내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성균관의 품계를 또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성균관의 품계는 다음과 같이 지관사 정이품, 그리고 동지관사 종이품, 죄주정 3품, 대사성 정이품, 또 사성 종이품, 사예 정사품, 사업 정사품, 직강 정오품, 전적 정육품, 박사 정칠품, 학정 정팔품, 학록 정구품, 하교 종구품, 이렇게 13등급의 품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이연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창기 기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자연 속에 묻혀 늙어가는 도학자의 자세가 담긴 제2곡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연하, 안개와 노을의 멋진 자연 풍치로 집을 삼고 풍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벗으로 삼아 태평성대, 어진 임금을 만난 좋은 시대에 자연을 사랑하는 병으로 늙어가네. 이러한 가운데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얻고자 한다. 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다음은 3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년은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인성이 오지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 종장으로는 천하의 허다 영제를 속여 말씀할까. 순박하고 후덕한 풍습과 인성이 어질고 순박함이 담긴 제3곡은 순풍, 예부터 내려오는 순박하고 좋은 풍속이 다 살아 없어졌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거짓말이로구나. 인성이, 사람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질다고 하는 말은 진실로 옳은 말이구나. 천하허다 영제를 이 세상에 수많은 뛰어나고 슬기로운 사람들을 속여 어찌 속일 수가 있겠는가. 예부터 내려오는 순박하고 좋은 풍속이 다 사라져 없어졌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거짓말이로구나. 사람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질다고 하는 말은 진실로 옳은 말이로구나. 이 세상에 수많은 뛰어나고 슬기로운 사람들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느냐. 자, 퇴계 선생은 1554년 형조, 병조 참의에 이어서 1556년 부재학이 되고 또 2년 후 공조 참판이 되었고 또 10년 후 1566년 공조판서에 오르고 이어 예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3년에 이어서 사연을 공부할 텐데요. 사연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란이 제고가니 자연이 듣디도에 백운이 제산하니
자연이 보디도 해 이둥의 피미 일인을 더욱 잊지 못하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제4고운 현대어로 풀이하면 유란 그간 향기의 난초가 재고 깊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자연이 맞기 좋구나. 백운이 흰 구름이 재산 산에 걸려 있으니 산에 가득하니 자연이 보기 좋구나. 피미 일인 이러한 가운데 저 한 아름다운 분을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 극한 향기의 난초가 깊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자연이 맞기 좋구나. 흰 구름이 산에 가득하니 자연이 보기 좋구나. 이러한 가운데 저 한 아름다운 분을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 예. 예, 여기에서 그 피미 1위는 임금을 가리키는 얘기라고 하네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에 이어 오연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하거든. 어쩌다 고교백구는 멀리 마음 하는고. 자연에 기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탄을 노래한 제6곡은 산전 산 앞에 대 높고 평탄한 땅이 있고 대 아래에 요새 물이 흐르는구나. 때 많은 때를 지어서 많은 무리를 지어서 갈매기들은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하여 교교백구 학문을 닦는 지식인들은 입신양면에만 눈이 어두워 자연의 아름다움을 멀리 마음을 두는가. 네. 자, 이렇게 해서 퇴계 선생은 공직자로서의 청백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주세붕이 세운 영주의 백운동 서원을 최초의 사액 서원인 소수 서원으로 만들었으며 79번 벼슬을 사퇴하여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 퇴계 선생이시죠. 다음은 총 12수 전 6곡 중 6연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현실의 오묘함을 예찬한 제6곡을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춘풍 봄바람에 하만산 꽃은 산에 가득 피어 있고 추야 가을밤에 월만대 달빛이 누대에 가득 차누나 사시가흥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치는 사람의 흥겨워함과도 같구나. 더구나 의약연비 고기는 물에서 뛰놀고 솔개는 하늘을 날고 운영청강 구름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밝은 햇빛이 온 세상에 비추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춘풍의 하만산하고 추야의 월만대라 사시가흥이 사랑과 한 가지라 하물며 더구나 의약연비 운영청강이야 어찌 다음이 있겠는가. 예. 네. 제가 요거 해설을 잠깐 읽어볼게요. 예. 초장에서 꽃피는 봄, 달 뜨는 가을 저녁의 경치를 그리고 중장에서 그 풍경의 흥이에 도취된 화자의 모습이 그려졌다면 종장에서는 풍경 속에서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파악하는 학자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물속의 고깃대와 하늘의 소리개, 구름이 흐르고 해가 비치는 대자연의 모습은 웅장하면서도 조화로워 자연의 이치, 바로 그 자세이다. 네. 너무 좋네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총 12수 전곡 중에서 6연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선생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민이었습니다. 이
허물이나 없고자 순풍이 죽다니 진실로 거짓말이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 천하의 허다연 죄를 석연 말씀할까 유란히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아 백운이 제상하니 자연이 보기 좋아 이 중에 고란님을 더욱 잊지 못하는 상전에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위로다 때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하거든 어쩌다 겨겹했거는 멀리만 하는가 주